예. 84년에 또 하나의 문화가 창립되고 동인으로 참여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모임이 생겨났고 또 선생님께서는 어떤 동기로 참여하셨는지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출발점은 제 필드웍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. 제가 필드웍을 하고 있는데 조혜정 선생이 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편지를 뜩 썼더라고요.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지금 제주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얼마나 한국 맥락에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 그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가 한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필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니까 자기 가도 되냐고. 근데 그때 마침 그 딸을 딱 뵈고 임신한 여성이 나타났더라고요. 그 안동까지. 그래서 그리고는 우리 집에 내 방에 같이 잤는데 그 다음에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한 달인가 두 달 같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너무 편했어요. 둘 다. 생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인류학 연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 문제도 막 토론하고 그 둘이서 하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둘이 딱 맞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조혜정 선생이 먼저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정말 그 강사 시절도 하면서 도대체 여기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제가 포스닥을 했는데 빨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 조혜정 선생이 이미 조영 선생님하고의 연대를 맺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와 관련되어진 이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조영 선생님도 이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동료가 부족한 입장에서 조혜정 선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웰컴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사실은 뭐 전혀 학교나 뭐 이런 그 배경이 전혀 뭐 배경이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 말이 잘 통했어요. 그래서 공동 연구를 몇 가지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답답해서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. 그 80년대 초에 있어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학생들을 교육을 시켜도 어디 보낼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시급하게 우리가 가르치는 여자들의 장래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군사 독재의 그러한 것이 결국은 가부장제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니까 우리가 가부장제를 어택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.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하는데 가능하면 뭐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정하자 뭐 이거예요. 이게 아마 또 하나 문화와 다른 집단들과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을 끈질기게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우리가 뭐라도 하자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로서는 무크지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문 지식인을 위한 잡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저술 활동을 하자.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했더니 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소위 신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뭐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문화라는 것도 그 와중에서 그러면 무크지의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동안에 토론을 해서 결정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또 하나 문화를 결성한 게 아니라 욕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무크지를 만들고 무크지의 제목을 뭐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얼터너티브 컬처거든요. 대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. 근데 대한 문화 너무 추상적이니까 또 하나의 문화를 한다. 또 하나 문화 너무 약한 거 아닌가. 뭐 그런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뭐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무크지의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정말 본질적이면서도 마일드하게 그 부모 자녀 양육 문제로부터 출발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중성과 뭐 이런 그 모든 것을 계만해서 수없은 토론 중에
뭐 평등한 부모, 자유로운 아이라는 그 주제로 하게 된 거는 여러 요소를 갖고 타협적이기도 하고 본질적이기도 하고 그런 주제로 이제 무크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다른 그 조직 활동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. 예. 그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로 사회가 뭐 평등하고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평등한 부모와 자유로운 아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그렇죠.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건 그때 혹시 그런 얘기는 듣고 물론이죠. 예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 운동계는 노동운동이었어요. 노동운동이니까 평등한 부모, 자유로운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너무 바다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자유주의적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그 제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얘기는 우리 그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상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,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다음에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부부 그러니까 모든 불평등 문제가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상이냐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귀화로 해서 소위 뭐 교육학자라든지 이런 그 우리 비용으로 무슨 뭐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뭐 너무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. 그 소위 유명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사람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부 다 우리 생각에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얘기도 현실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으로 삼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에도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지만 잠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자. 그래서 저희가 그걸 쓰면서 일종의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를 위해서 또 하나의 문화 일종의 매니페스토 같은 것을 몇 달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써갖고 고치고 써갖고 고치고 그래서 만들었죠. 예. 그때 이 무크지를 내시는 거 외에도 또 하나의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 뭐 여성과 현실과 여성 예술인을 지원하는 활동이나 캠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? 그러니까 그 순서가 무크가 원저예요. 네. 그러니까 무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인 그 활동을 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문학 그러니까 그 평등한 문학 뭐 페미니스트 그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그 좌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런 기회를 해서 저희는 뭐냐면 모든 활동은 무크지로 종합되는 게 저희의 이상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은 무크고 결국은 무크로 많은 사람에게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무크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을 한 거고 거기는 무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어린이 캠프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험 비슷한 거였어요. 이제 가장 프랙티컬하고 힘들었던 거지만 어린이 캠프가 그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